네, 안녕하십니까, 힐러 한지원입니다.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늘은 이제 최선이라고 하는 어떤 단어 관련해서 어떤 관점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최선이라고 하는 단어가 좀 많이 쓰이죠. 최선을 다해라, 어떤 열정, 노력 이런 것을 요하기 위해서 활용되거나, 아니면은 나는 최선을 다하지 않고 항상 여력을 남겨둬야 된다. 최선의 반만 활용한다. 어, 어떤 삶의 어떤 태도, 어떤 리스크 관리와 관련해서 이렇게 이런 단어가 용어가 쓰이기도 하고요. 저는 개인의 성장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 최선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해석해 보려고 합니다.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한번 생각해 볼 거리가 된다면은 저로서는 굉장히 뿌듯할 것 같습니다. 자, 최선. 우선 우리 어린아이들, 유치원 학생, 어린이집 학생, 미취학 아이들이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사랑하는 어떤 사람들, 소중한 사람들에 대한 그림, 가족 그림, 친척 그림, 집안의 어른들 그림 등등, 좋아하는 친구들부터 해가지고 마음을 자신이 아끼는 어떤 그런 그림을 그렸어요. 미술적인 관점으로 본다면은, 어떤 스킬적인 관점으로 본다면은, 솔직히 어린아이가 그린 그림 얼마나 조악합니까? 선도 삐뚤빼뚤, 남자 여자 또 똑같은 형태의 어떤 뭐랄까, 머리만 길고 자기 자신은 엄마 아빠보다는, 집안의 어른보다는 좀 작게 그리고 또 중첩, 원근, 이런 여러 가지 미술 기법 모르고 알지도 못하지만 또 그런 것이 적용되지 않은 그림이지만 보면 어떻죠? 너무 좋죠. 너무 아름다운 그림이에요. 보면서 너무 잘 그렸다. 어떻게 이런 그림을 그렸어? 선이 거짓말 아니죠. 진짜 아름다워요. 왜냐? 미술적인 관점에서 조금 그림이 서툴고 조악할지라도 이 그림을 그리는 이 아이의 마음이 듬뿍 담겨 있잖아요. 네, 너무나 그 마음이 와닿는 거야. 그 아이는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실력 안에서 최선을 다해 그림을 그렸잖아요. 그래서 어떤 미술적인 어떤 완성도 면에서 평가할 것이 아니라 그 아이의 마음이 느껴지니까 그림에서 너무나 아름답게 느껴지죠. 최선이라고 하는 건 어떤 개인의 성장 부분에서 저는 이 아이들은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히 말하면은 그 아이들이 인지하고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아이들은 태어나서 보니까 세상이 너무 신기하고 재미있고 처음 보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너무 신나. 모든 것이 새롭고. 그래서 너무 재미있다 보니까 그 재미있어서 그 관심 가는 것을 막 하다 보니까, 뛰어들다 보니까 몰입하게 되고, 그 재미를 마음껏 느끼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게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 과정이 최선을 다하는 과정으로 비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성장하는 거죠. 자신의 한계에 부딪혔어도 너무나 재밌으니까 힘들어. 너무 힘든데 더 놀고 싶어. 유치원에서. 유치원 끝나고 집에 가기 전에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거야, 애들이. 엄마 나 놀다 갈게. 1시간, 2시간, 3시간, 저녁 시간 다 돼가. 어떡해. 놀자. 더 놀고 싶어. 계속 놀자. 자기 자녀는 그러고 있어. 자기 피 보호자, 피 양육자는 그러고 있어. 밥 먹어야 되는데, 뭐 해야 되는데, 그러한 내용도 있긴 하지만, 아이 입장에서는 더 놀고 싶은 거야. 그 아이도 알거든. 2~3시간 벌써 놀다 보니까 힘들고 지치고 막 피곤하고 몸이 막 이렇게 마음에 안 들고 알아. 근데 너무나 재밌다 보니까 더 놀게 되는 거야. 뭔가 이렇게 그러한 어려움, 고통, 체력적 한계 이런 걸 돌파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은 어떻게 최선을 다해야겠다라고 하는 어떤
인지 후에 그 행동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세상에 태어나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세상이 너무나 재밌기 때문에 그 재미를 마음껏 즐기고자 하다 보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내는 정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크게는 학교에 오면서 많은 것들이 바뀝니다. 우선 사회화를 통해서 많은 규칙, 틀이 생겨요. 수업 시간, 학원 시간, 뭐 등등, 미술 시간 등등, 뭐 취미활동 시간 등등 다 시간이 정해져 버려요. 사람마다 그 한계를 돌파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시간이나 어떠한 그런 부분들이 다 천차만별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회화라고 하는 명목하에 많은 것들이, 많은 틀들이, 많은 규제들이 아이들을 가둬두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술 시간에 막 미술 그리다가 미술 시간이 2시간밖에 안 돼. 난 더 해야 되는데 미술 시간이 벌써 지금 끝나고 그 다음 시간 수학 시간이야. 선생님이 빨리 끝내래. 난 더 해야 되는데 여기서 그만둬야 돼. 예,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수업도 마찬가지죠. 뭐 국어 시간이든 수학 시간이든 궁금증이 생겨 질문도 하고 싶고 뭔가 더 잘 안 풀리는 문제에 대해서 더 고민해서 풀고 싶어. 최선을 다해서 그걸 하고자 하는 의지 속에서 어떤 시간이 좀 필요해. 그 한계를 돌파하는 시간이. 근데 학교 시간, 정규활동 시간이라고 해가지고 다 정해져 있잖아요. 책 집어넣고 다음에 집에 가서 하고 그 다음 시간 수업 준비해. 그러니까 아이들은 학교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최선을 다할 수 없는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예, 한계를 돌파할 수 있는 여유로운 시간, 자유로운 환경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좀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양육자분들께서 이러한 부분을 고려해서 아이들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환경을 이후에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 보면은 학교, 정해져 있는 학교, 정해져 있는 수업 시간 다 정해져 있어요. 그 안에서 무엇인가 해야 돼. 그 시간을 넘어서는 안 돼. 학원도 마찬가지고요. 학원 갔다 와서 숙제, 좋아하는 게임도 심지어 시간이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아이들은 어떠한 관심사를 갖고 그 관심사에 푹 빠져가지고 한계를 돌파할 만한 최선을 다해서 자신을 성장시키고 그 재미에 몰입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한계를 돌파하는 그러한 경험이 사실은 사라지게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양육자 분들께서 학교는 어쩔 수 없으니까 하루에 학원 어쩔 수 없이 보내야 되신다면, 지금 현재는 워낙에 맞벌이 분들이 많다 보시니까 어떤 교육적인 의미도 있긴 하지만 학원을 보내는 이유가 어떤 자녀의 피양육자의 어떠한 보호와 안전을 위해서 보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 어찌 되었건 상황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 좀 방향성만 조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하루에 학원 하나씩만 그 학원에서 배운 거, 예를 들면 유학이면 조금 이렇게 주지교과와 관련한 거 말고요, 취미와 관련한, 특히 그런 학원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신이 좋아하니까 그 학원에서의 배움 이후에 추가적으로 집에서 할 수 있잖아요. 뭐 피아노를 배웠다 그러면은 이제 학원 이후에 집에 있는 피아노 가지고 연습해 볼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어떤 자유로운 환경 속에서 이후에 자신이 최선을 다해서 그 한계를 돌파해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러한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루에 뭐 수학학원도 가고 월화수 수학학원, 국어학원, 화목, 영어학원 뭐 이런 식으로 워낙에 다양하게 다니다 보니까 뭐 숙제하기 급급해서 자신의 한계를 돌파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현재 모든 것을 쏟아내서 자신의 한계를 돌파할 수 있는 그런 경험과 시간을 갖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는 것은 좀 아이들을 좀 너무
날개를 달아주지 못할 망정 그 발목 잡는 것은 아닌가 조금 심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밤과 후에 아이가 최선을 다해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을 수 있는 취미, 관심사, 즐길 거리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제한이 있는 틀이 꼭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거는 조금 창의성과 관련되어 있죠. 예, 그런 것 같아요. 우리 학교 상황이나 이러한 틀이라고 하는 것은 제한상, 조건이 있는 틀 이런 것들은 창의성을 많이 유발하죠. 왜냐면은 이제 미술 시간이 2시간 정해져 있어. 막 하다 보니까 내가 최선을 다하기에는 미술 시간이 좀 부족해. 근데 미술 시간 안에는 작품 완성해야 돼. 그러면은 뭐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하면 완성할 수 있을까? 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창의성을 발휘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휘해서 그 제한된 시간 안에 어떤 작품을 완성하는 창의적인 부분에서 어떤 틀과 제한 조건이 있는 것은 근데 좋습니다. 그 스웨덴의 그 뭐죠? 워터프라이즈 상인가요? 그것도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수질 개선을 위한 어떤 아이디어에 대한 조건 중 하나가 어떤 금액적 제한이 걸려 있잖아요. 그 저렴한 금액으로 수질 관리에 아주 뛰어난 성과를 보일 수 있는 어떤 아이디어의 어떤 큰 상을 부여하는 그런 창의성을 요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한 조건이 있는 게 좋습니다. 즉 이제 학교 생활은 이미 창의성을 발휘하기 좋은 시스템, 인프라예요. 그러니까 학교 생활 이후에는 창의성보다는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한계를 돌파할 수 있는 여유로운 환경, 자유로운 환경을 피양육자 자녀에게 제공하는 것이 균형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창의성도 정확히 말하면은 좀 성장한 사람이 그 제한된 조건 안에서 창의성을 발휘하는 것과 성장하지 못한 사람이 발휘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참,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갑자기 떠오른 건데, 그 어렸을 때 철든 사람, 그 위인들 보면 어렸을 때 철들잖아요. 굉장히 좀, 그런 것 같아요. 그 어렸을 때 정말 모든 게 새로워서, 모든 게 새롭고 재밌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거기에 몰입하게 되면서 최선을 다해 거기에 빠져드는 그런 어린아이의 그러한 생활 패턴, 습성이 있는 어린아이 시기에 어떤 외부적인 요인, 어떤 환경적인 요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집안의 가정 상황이라든지 뭐 등등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사회적 틀에 갇혀버려서 그 안에서 또 창의성을 발휘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한 아이들이잖아요. 어렸을 때 철들었다고 하는 상황 아이들. 참 최선을 다하는 아이의 삶과 하지만 창의성을 발휘할 수밖에 없는 생존을 위해서 그런 어려운 외부적인 환경에 노출된 아이들.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 철든 사람들이 크게 성장하고 또 위인의 반열에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갑자기 듭니다. 뭐 감정만 떼고 본다면은 개인의 성장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환경인데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인 거잖아요. 예, 어렸을 때 철드는 상황은 가슴 아픕니다. 자, 어찌됐건 조금 이야기가 좀 샜는데요. 예, 최선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은 곳에서 쓰이고 있는데 저는 어떤 개인의 성장이라는 관점에서 또 이제 학교 상황과 그렇지 않은 상황, 또 이제 학교 상황이 좀 창의력에 좀 특화된 조건이 제한된 환경. 하지만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성장이 항상 창의성을 발휘하는 것 자체가 어떤 기본적으로는 이제 개인의 수준 높은 성장이 있은 이후에야 창의성도 그에 걸맞게
발휘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녀의 성장 너무 창의성만 강조하지 마시고요. 현재 사회가 창의성을 강조하는 그러한 인프라로 구성되어 있으니 가정에서 방과 후에 부모와 이제 양육자와 함께하는 시간일 때는 충분히 듬뿍 자신이 좋아하고 하고 싶어하고 몰입하고 재밌어서 끊임없이 빠져드는 그것을 충분히 할 수 있게 그 안에서 자신도 모르게 자녀가 피양육자가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내고 한계를 돌파할 수 있는 경험을 가질 수 있게 꼭 좀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법의 단어가 하나 있는 것 같네요. 기다려주기. 미취학 아동들 이제 밤 10시야 자야 돼 하는데 아니야 나 이거 조금만 하고 조금 기다려줘 했을 때 잠자는 게 중요해 너 키 커야지. 그래서 억지로 재우지 마시고요. 우리 아이가 지금 성장하고 있구나. 지금 머릿속에 얼마나 많은 재미난 생각과 상상이 있고 그 상상력을 더 재미있게 이끌어내기 위해서 장난감 어떻게 가지고 놀고 있길래 잠자는 것조차 있고 잠자는 게 싫어가지고 더 놀고 싶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조금 기다려주세요.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이나마 생각할 거리가 된다면 저로서는 굉장히 보람찬 일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